안녕하세요. 10대 여자 입장에서의 랜덤 채팅은 어떨까요? 포인트 같은 유료 기능들을 써가며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와는 달리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하이. 용돈 줄게. 할래.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와 밝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지읒과 기억이라는 초성을 보고 처음에 직구인 줄 알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 중 저러한 초성은 직구라는 단어가 제 눈에 자주 띄니까요. 하지만 이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밑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물속에 제 자신을 넣었다는 사실을요. 그러자 저는 저 단어가 직구가 아닌 조 한건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고 프로필에도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 적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톡들이 계속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0줄게. 남자는 저에게 조 한건을 하면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아프리카 난민 180명의 일일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 쌓인 가족이 한 달 정도 생존 가능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 20일치의 급여에 해당하고 말레이시아 초등학생 4~5명의 1년치 교육 비용이죠. 이 거금을 이 남자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저 한 명에게 주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기부를 했다면 저로부터 비판과 경멸을 받는 것이 아닌 지구 반대편의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감사함을 한몸에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제복 입은 멋진 신사분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이트 쿠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자가 혹여 변심하여 환불하지는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저 고증인데 괜찮나요? 괜찮아. 남자는 환불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저는 그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어서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내일 만날래? 여고딩 너무 좋아. 신사분과의 데이트 쿠폰을 사고도 절대 환불하지 않겠다 못을 박아버리는 그의 박력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만나서 차에서 하자 어때? 얼마나 조급했는지 손가락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기도 전에 문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며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답장을 해달라고 재촉합니다. 답장해줘. 막대기 팔딱 써서. 막대기에서 눈물 나와. 그리고는 막대기가 허공을 응시하며 가슴이 찡했는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혹시나 지읒 기억이 직구는 아닐까 해서 남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지읒 기억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가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성관계하는 거야. 그의 당당함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할 건지 제 의사를 물어보며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25줄기 어때? 내일 만날래? 하루도 채 되지 않아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수익률이 25%에 달하는 아주 우수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배변이 묻은 돈보다 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내일 만날래? 만날 거임? 저는 문득 의아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 남자로부터 하여금 절박하게 저를 만나게 하는 걸까요? 이 남자는 서울 사는 26살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프로필 상으로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건장하고도 우람한 남자인 제가 20대 중반의 한 남자를 안달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한편으로는 제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가 고등학생임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건 아닐까 다시 말했습니다. 저 고증이라 무서워요. 처음이라. 그랬더니 서윗한 이 남자는 저를 안심시켜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안 무서워. 괜찮아.
그리고는 조심스레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날 거지?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남자에 대해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빠는 몇 살이에요? 지역이 어디예요? 과연 이 물음에 남자가 답을 해줄까 싶었지만 그는 이미 제 패시브 스킬에 걸려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6이야. 서울 살아. 그리고는 설렘을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내일 어디서 만날까? 저는 만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 패시브에 붙어있던 히든 효과 환각이 터졌나 봅니다. 남자는 이미 제가 만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들은 것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장단에 어깨를 살짝 둥칫거려 주었습니다. 어디서 해요 그럼? 그러자 그는 준비했다는 듯 바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차에서 하자 어때? 태 가도 되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차 혹은 태. 하지만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은 부모님과의 동반이 아닌 경우엔 모일텔은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남자는 자기 차가 있다는 것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남자가 미성년자와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미성년자는 모일텔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자가 텔 가도 되고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미성년자와 텔을 가본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텔이 무슨 텔인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텔이라 함은 모 일텔, 호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텔이 모텔인가요?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솔직한 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무서워서 생각 중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하나만으로도 침을 질질 흘리는 남자인데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을 이 남자가 혹 너무 기뻐 정신을 놓아버리지는 않을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안 무서워 걱정하지 마. 모든 결과를 참고 감내하겠다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가 안 무섭게 해줄게. 저를 위로해줄 뿐 아니라 왜소한 어깨임에도 저는 보호해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마음이 동했고 이에 휘몰이 장단으로 심장이 뛰었지만 그런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나서 뭐해요? 성관계하는 거야. 아이무도 해줄게. 만날 거지? 몇 시에 만나? 그런데 저의 궁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 법.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고증인데 어떻게 모일텔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해 줍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알아 오빠가. 괜찮아. 내일 만날 거야? 이 남자, 상습범입니다. 영종도 쪽에 있어. 호텔. 저는 이 남자에게 저 말고 다른 고등학생들과도 이러한 거래를 한 적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자가 상습범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자는 인사를 하며 바로 목적을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인사를 하며 여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이어가며 목적을 서서히 말하지만 이 남자는 처음부터 용돈 줄게, 조일 권할래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텔 가도 되고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텔이라고 함은 모일텔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미성년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텔 가도 되고라고 말했으니 이미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그러한 장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영종도 쪽에 있는 호텔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사는 이 남자가 영종도까지 가는 걸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는 거주지가 서울이지만 영종도 쪽에 가까운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는 이런 곳들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소문 끝에 영종도 쪽에 있는 호텔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호텔이라고 해도 실제 호텔이 아니라 모텔인데 이름이 무슨 호텔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국내 숙박업계에서 호텔과 모텔의 명칭 구분이 법적으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텔은 고등학생이 출입할 수 없지만 호텔은 고등학생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끼리의 숙박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의 호텔 출입 및 숙박 가능 여부는 동성 간의 투숙인지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와 간다면 여자 고등학생 1명과 성인 남자 1명이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호텔에 고등학생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경력자인 그가 제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대답해 줍니다. 호텔은 들어갈 수 있어. 쳐다보지도 않아. 호텔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만날 건지를 묻습니다. 내일 만날 거야? 식당에 가면 선불로 결제하는 곳이 있고 후불로 결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남자에게 결제 방식을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주고 하시나요? 그리고는 서울로 위치를 설정한 제가 어떻게 인천에 있는 영종도까지 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 서울인데 영종도는 인천이잖아요. 응, 만나자마자 바로 먼저 줄게. 선불로 결제를 한다는 남자. 그리고는 본인도 서울이라며 본인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는 저를 픽업해서 거기 같이 갈 것만 같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저 데리러 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데리러 갈게. 어디로 가면 돼? 저를 데리러 본인 차를 끌고 와준다는 서울 사는 26살의 한 남자. 이 남자의 정성이 갸륵하여 저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줄까를 고민하며 수줍게 대답해줬습니다. 저 강남 쪽이에요. 강남으로 갈게. 강남 어디서 만날래? 몇 시쯤 만나? 제가 톡을 하나 보내면 이 남자는 3번을 보냅니다. 이는 서울 사는 26살의 한 남자가 건장하고도 우람한 남자인 저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에게 이런 관심 받는 것은 기분이 오묘하면서도 조금 더 생각하면 기분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곧 연락드릴게요. 그러자 이 남자는 그런제 풋풋한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건지 저를 위해 제가 편한 곳으로 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러한 본인의 행동에 제가 보답을 해줄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자꾸만 그의 설렘을 문자로 적어냅니다. 생각해봤어? 만날 거야?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고딩들이랑도 만나보셨나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응, 만나봤어. 걱정하지 마. 역시나 그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잘해줄게. 강남 어디로 데리러 가면 돼? 이 남자는 진심으로 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건장하고도 우람한 남자인 저를 보고 혹여 주눅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자신이 한 말을 되짚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 픽업해주고 영종도까지 가서 하기 전에 20 주는 건가요? 응, 맞아. 여기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20을 제안했지만 나중에는 25를 다시 제안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수익률 25%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물을 때 20이라고 물었고 여기에 그는 응맞아라며 20에 수긍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남자는 약간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이라는 것이 다시 줄어들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남자와 함께 영종도까지 가게 된다면 강남에서 영종도까지 걸릴 약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남자와 저는 차에서 무슨 대화를 할지, 그리고 건장하고도 듬직한 남자가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탔다는 사실에 남자가 두근거려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저를 다시 강남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 왕복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자를 조수석에서 수줍게 응시할 생각에 제 심장은 폭발해버렸습니다. 하기 전에 20바로 줄게. 그의 철두철미한 계산에 제 마음은 이 남자에게 어떻게든 보답해야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와 잘해줄 거라는 따뜻한 위로에 저는 저와 이 남자가 함께 다다를 장소를 미리 서치해보고자 장소를 물었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던 제 마음을 무섭다는 변명 뒤에 숨기며 말했습니다. 호텔 이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무서워서요. 하지만 그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성급했던 그의 마음은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땅바닥에 내쳤습니다. 조삐 씨삐 말장난하냐? 죽순이 12삐야. 그러다 제대로 걸려서 동락에 처맞던가 되질 거다 죽어라 10삐삐야. 그리고는 그는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저에게 이런 욕들을 했지만 저는 그에게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고 간직했었기에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디 작은 선물 하나를 잊지 않고 주었습니다.